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인간관계를 위한 4가지 원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모두 달라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나요? 제대로 이제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죠. 그런 과목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조차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라고 다를까요? 회사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행동으로 가르쳐 보여주는 선배를 만나는 건 대단한 이제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별로 가르쳐 주는 데도 없으니까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책, 영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멘토들한테도 듣기도 하고, 그런 모든 걸 취합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이제 골라내는 거.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들으면서 이건 나한테 맞는 방법이야, 맞지 않는 방법이야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라, 뭐 관심을 표명해라 이런 방법이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가야 될 원칙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간관계 법칙들 중에서 원칙적인 가장 기본인 4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두에게 친절하지 마세요. 이거는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주변에 유난히 이상한 사람 꼬여서 고생하는 지인들 없으세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요, 주로 이제 착하다는 거예요. 제 지인도 이제 그런 분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관계를 다루는 특징이 뭔가 하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도 안 막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사람 가리면 못 써.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인 거죠.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필연적으로 나쁜 사람도 꼬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임이 있는데 이제 이제 좋지 않은 사람이 이제 전화했어요. 그러면 나 지금 여기 뭐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어디 있는데 여기 와. 그럼 전화할 때마다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보게 되죠. 얘기를 또 잘 들어주고. 그럼 점점 더 무리한 이제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부탁도 잘 들어주는구나. 이제 문제는 사람의 성향인데요.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주 상대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부탁 특히 안 해요. 나쁜 사람들이 상대를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늘 그 사람을 이제 활용할 방법을 찾느라고 막 부탁하고 내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주변에 계속 가깝게 두는 거, 그거 정말 그런 사람들조차 친절하게 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관계는 사실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인정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인생을 산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서 일단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무리한 부탁하는 사람, 정말 나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나 팔고 다니는 사람 거리 두셔야 됩니다. 친절하고 배려하고 잘해줘야 할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잘 구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는 거, 이런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거, 그런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 원칙은요, 너무 성급하게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가 포인트입니다. 관계는요, 이제 사람 관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비즈니스로 이제 한번 만났어요. 한 번 또 더 만났어요. 일 때문에. 일이 만족스럽게 잘 됐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데 저녁이나 할까요? 밥 먹으면서 친해졌어요. 근데 3번째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막 마음에 드니까 상대편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제가 어떤 걸 해주겠다고 우리는 정말 더 이상 남이 아니야? 이러면서 뭘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때는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알아봐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 거기 잘하는 사람인데 알아봐 줄게 이래서 그럼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알아봐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제대로 약속한 대로 이제 해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뭐 전화하기도 뭐하고 사이가 서먹해지고 이게 참 서툰 인간관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알아봐 줄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자, 친해지는 거는 거기까지 잠깐 스탑. 유쾌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해주거나 막 또 약속하고 그리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약간 자제하는 게 그 사람을 정말 좋은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외치는 거, 그런 거, 대단히, 그런 어떤 좋은 관계를 길게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천천히 다가가요. 그 사람을 보석처럼 오래 빛나게 곁에 둘 수 있는 방법. 그런 원칙. 만약에 막 해주고 싶더라도, 그래, 천천히,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자. 라고, 그게 바로 이제 관계에 대한 욕심을 내시는 거죠. 원칙을 꼭 지키시고요.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인맥은 신중하게 써야 돼요. 무 자르고 뭐 감자 깎는데 정말 장인의 칼로 뭐 자르고 깎고 이러겠어요? 그냥 암골로 쓰잖아요. 비싼 칼은 아까우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비싼 만년필이나 막 비싼 볼펜은 신간 나왔을 때 사인용 그런 걸로만 쓰고 다시 모셔놔요. 잃어버릴까봐 아까워서. 집에서 일기 쓸 때는 그냥 아무 볼펜, 눈에 띄는 볼펜으로 이렇게 막 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귀중한 인맥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인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맥을 함부로 쓰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백화점 이제 내가 아끼는 지인이 백화점 출신이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 납품 시켜줘, 물건 할인해줘. 그렇게 계속 부탁하게 되는 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막 납품 받아! 뭐 이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거치라고 얘기하면 또 서운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그 인맥을 함부로 써서 결국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에 다니는 지인이 있어요. 그러면 성수기에 나 방 빼줘 이런 거 있잖아요. 리조트에 막 성수기에 방 해줘라, 막 호텔에 방 해줘라, 막 이런 거. 제가 아는 지인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정말 난감하대요. 그걸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저 친구는 참 그런 것 때문에 해마다 아주 들볶이겠구나 사람들한테. 나래도 그런 짐 하나 더 얹어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그 친구랑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맥을 이제 함부로 쓰지 않는다. 별일 아닌 걸로 부탁하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때 어떤 이제 피치 못하게 부탁해서 이제 들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두고두고 감사하고, 정말 그야말로 아주 욕이 날 때 한 번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부탁해서 뭔가를 받아내는 걸 친하니까 공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관계를 깰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이제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 안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혼자 해결하세요. 자, 네 번째. 상대가 힘들 때는 기회로 쓰세요. 상대가 어려울 때 배신하지 않는 게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의 핵심이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려울 때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진짜 친구, 가짜 친구 딱 이제 정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워진 이후에 연락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때 잘 나갔을 때나 또 어려웠을 때나 오히려 어려웠을 때 더 막 나를 케어한 사람, 그리고 다시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어떤 회복이 되었을 때 너무나 그걸 기쁘게 축하해주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 나뉜단 말이에요. 내가 활용 가치가 있을 때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그거를 그런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구나. 다 손절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룹핑이 되는 거죠. 나도 그 건강한 선을 인지하고 잘 지키고, 특히 어떤 이제 그 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사람이 어려워 상황이 벌어지면 원래보다 더 잘해주고 더 응원하고 더 마음을 쓰고 진짜 그야말로 더 붙어준다. 이제 이런 어떤 인간관계 원칙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이렇게 길고 긴 인생길에서 굉장히 내가 누군가의 힘이 되고 또 나도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그런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세민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